본격 한증막 방송. 지금 바깥의 기온은 34도고요. 지금 땀이 비오듯이 흐르고 있습니다. 제 방에는 에어컨이 없어요. 그러나 저러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짜란 루네 포커. 루네 포커. 제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60% 성애자입니다. 60% 키보드라고 하면 방향키, 인서트, 딜리트, 페이지업, 페이지 다운, 숫자 키 이런 거 F1부터 12까지 이거 다 떼고 남아있는 요 메인 클러스터 요 부분만 있는 이런 키보드를 우리가 60% 키보드라고 하죠. 왜 그러냐면 풀배열을 우리가 100%로 잡았을 때 얘는 지금 남아있는 키의 개수라든지 혹은 차지하는 면적이 60%밖에 안 남아있기 때문에 대략 60%다 해가지고 얘는 60% 폼팩터의 60% 키보드라고 부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배열이고 제가 커스텀 시작하게 된 것도 바로 이 60% 키보드 때문이죠. 키보드랩 공제품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것의 이름은 루네 포커입니다. 루네 포커. 키캡이 예쁠 뿐만이 아니라 수려한 라인, 지금껏 만나볼 수 없었던 이 아노다이징의 질감. 야, 이건 완전 애플인데 애플? 이것은 거의 스티브 잡스의 환생이다. 요거 촤라라 전화 한 대 더 남아있어. 자, 요거 보세요. 요거는 마찬가지로 루네 포커지만 조금 생긴 게 다르죠, 그쵸? 요거.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은 루네 포커의 아버지 루네트님. 루네트님께서 보내주신 이 루네 포커 우노 그리고 도스. 정식 명칭이 U60 우노, U60 도스. 자, 먼저 만나보실 건 바로 이 우노입니다. 우노. 이게 왜 우노냐면 이 옆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도스랑은 다르게 도스는 보면은 하판, 보강판, 그리고 상판 이게 나눠져 있죠. 투피스 하우징이라 부르고 투피스 하우징의 형태인 거고요. 이놈은 원피스 하우징. 원피스 1을 뜻하는 우노, 그리고 2 숫자 2를 뜻하는 도스. 그러니까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생겼고 둥글게 둥근 모서리 처리가 되어 있어서 손에 날카롭게 걸린다거나 한 부분 없이 그냥 둥글둥글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런 둥글둥글한 처리. 그리고 베젤 요 윗부분도 보시면 부드럽게 라운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윗면은 평평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라운드 처리가 돼서 들어가고 안쪽으로는 챔퍼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못따기랑 못깎기, 챔퍼랑 필렛, 챔퍼랑 라운드 차이점 아시죠? 그쵸? 안쪽 면은 챔퍼가 져 있고 바깥쪽은 라운드가 되어 있어요. 날카로운 모서리가 없도록 모든 모서리는 이렇게 챔퍼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고무발 이렇게 4개가 있고요. 큰 사이즈의 3M 범폰을 썼어요. 보통은 우리 SJ3502인가? 그죠? 작은 범폰 요런 거 작은 사이즈의 3M 눈물 범폰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루네 포커에는 큼직하고 두툼하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키보드를 내려놓을 때, 책상에 내려놓을 때 막 이렇게 세심하게, 우리 456 GT 그랬죠? 세심하게 이제 수평을 유지한 상태에서 내려놓지 않으면은 요 모서리가 먼저 닿는 경우, 얘는 일단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이 라인, 굳이 이거 파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요건 손잡이에요, 손잡이. 손가락 걸고 이렇게 여기가 꽉 막혀 있는 것보다는 손가락을 걸어서 들고 움직일 수 있게끔. 우리 보면은 키보드 책상에 놓고서는 이렇게 끔쩍끔쩍 움직이잖아요, 그쵸? 계속 이렇게 자기 가운데로 키보드 위치를 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꿈쩍꿈쩍 놓는데 그걸 하기 용이하게끔 해주는 이런 핑거홀이라 부르더라고요. 핑거홀. 이 부분의 디자인도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그쵸? 얘는 좀 밑면에 볼 게 많네요. 이 키보드는 자그마치 블루투스 키보드입니다. 그래서 요거 2개는 블루투스 아마 조작할 때 쓰는 그건 것 같아요. 제가 뭔지는 잘 모르는데 도스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블루투스 키보드입니다. 블루투스지만 당연히 유선으로 쓸 수가 있고요. 특이하게 이 보강판 라인을 안으로 감추지 않고 이렇게 바깥으로 드러내면서 이 라인 자체를 이제 디자인적인 요소로서 사용한 부분이 특이한 점입니다. 좀 굉장히 멋진 시도인 것 같고, 이전에도 이런 디자인 시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있어 보여. 거의 아이언맨 같은 느낌입니다. 그쵸? 자, 위에서 보니까 한층 더 멋있는 모습. 이 우노랑 도스를 나란히 옆에서 뒀을 때 우노는 도스보다 아마 이 보강판 높이만큼 낮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번 타건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타건음. 자, 여러분들께서 루네트님의 취향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쳐볼게요.
누구나 기계식 키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괜찮은 클릭키 하나쯤은 가지고 싶다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쵸? 저도 그래서 클릭키를 한 대 만들어 두고 리니어도 한 대 만들어 두고 U60 우노는 클릭키예요. 클릭키인데 이 클릭키 소리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클릭키 소리입니다. 참새가 제잘제잘제잘제잘 하는 오 제잘제잘제잘 그죠? 이 키압은 뭐 거의 체리 청축 순정 스프링의 키압이랑 비슷하고 소리도 비슷합니다. 이 째깍째깍째깍째깍 하는 요 참새가 지저귀는 그런 소리. 스테빌 소리는 굉장히 잘 잡혀 있고요. 이쪽은 스테빌이 없죠, 그쵸? 오른쪽 시프트는 원래 풀 사이즈가 2.75 사이즈인데 이거를 1.75랑 1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했을 때는 우십에는 스테빌라이저가 안 들어가요. 이쪽에 또 스테빌라이저. 아, 소리 좋다. 이 스페이스바도 깡깡거리지 않고 굉장히 잘 잡혀있는 소리. 특히 이 스테빌 소리는 뭐 거의 지금 뭐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잘 잡혀있는 사운드. 이 참새의 지저김. 정말 이건 취향 저격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청축.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든 구청축이고요. 똑같이 60% 배열에 보면은 이 부분에서 살짝 보면 배열이 다르죠, 그쵸? 60% 키보드에서 요 부분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요게 바로 좀 개인 취향, 개성이 드러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청축 소리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구청축 소리는 이렇습니다. 이 스위치가 좀 더 참새 제잘거림에 가깝고 소리가 좀 더 이쁘다고 해야 되나? 소리가 조금 더 낭낭하죠, 그쵸? 그리고 구분감도 잘 살아있고요. 좀 키압이 높아서 그런 걸 수도 있겠는데 구분감도 좀 잘 살아있고 저는 얘가 가장 참새의 지적입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보니까 진짜 이 소리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째깍째깍째깍째깍 하는 거 있죠? 이게 우리 저가형 게이밍 키보드 보면은 대부분 텅텅텅텅텅 울리는 하우징에다가 엄청 시끄러운 청축을 박아 놓는데 저는 그런 청축 사실 좀 제 취향 바뀌고 제가 좋아하는 청축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째깍째깍 하면서도 스위치 소리 이외의 것들 잡혀있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청축은 그런 청축이거든요. 그런 무슨 싸구려 키보드에서 나오는 그런 째깍째깍 하면서 철컹철컹 하는 그런 청축이 아니라 자 새들아 울어라 푸르르르 체리 청축이랑은 또 다른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이거 소리 너무 괜찮네요. 지나가면서 같이 보실 부분이 바로 이 FJ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키캡마다 손가락 위치 있죠? 레스트 포지션을 찾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돌기가 올라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보면은 이렇게 가로로 좀 길게 돌기가 나와 있어서 키보드를 쳐다보지 않아도 손가락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여기가 FJ구나 그러면 이렇게 놓으면 되겠다 라고 할 때 쓰는 이런 키들 있죠. 이런 키들을 호밍 키라 부릅니다. 호밍 추격? 아니면 뭐 홈에서 나온 건가? 어쨌든 이런 키를 호밍 키라고 부르는데 얘는 우리가 일자 돌기라고 부르는 그런 키예요. 돌기가 튀어나와 있는데 일자로 가로로 이렇게 쭉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건 우리가 일자 돌기라고 부르는 호밍 키고 얘는 딥 디쉬라고 부르는 호밍 키입니다. 이건 이제 GMK 키캡인데 일자 돌기가 없고 대신에 이 파져 있는 부분이 뭐 오목하게 좀 들어가 있거든요. 키들이 그쵸? 이렇게 살짝 오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오목한 부분이 다른 키들에 비해서 보면 살짝 더 움푹 파여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디쉬라고 부르나 보죠. 그랬을 때 얘는 좀 더 깊게 파여 있기 때문에 얘를 딥 디쉬라고 부릅니다. 딥 디쉬. 디쉬는 접시죠, 그쵸? 더 깊은 접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키보드들은 오목 이 윗면이 오목하게 파여있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손가락 얹었을 때 그게 훨씬 더 편안하기 때문이죠, 그쵸? 그런데 이런 식으로 원기둥 형태로 파여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실린더리컬 키캡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금벌레님 키보드 보셨죠? 그거 같은 경우는 DSA가 쓰는데 그런 것들은 2차원적으로 이렇게만 파여 있는 게 아니라 스페리컬하게 파여 있어요. 이렇게 구형으로 떠 있다는 얘기죠, 그쵸? 둥그렇게
어찌됐건 얘는 지금 호밍키가 다 DTC로 되어 있다. 요거는 일자 돌기다. 이 호밍키는 일자 돌기다. 그쵸? 이거 구청축에 비해서 얘가 상당히 훨씬 마음에 드는 그런 키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키보드가 있다면 여기 있는 스프링들만 살짝 좀 저압인 걸로 바꿔서 교체를 해서 쓰면 딱 제 인생 키보드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여기 쓰인 스위치가 과연 무엇이냐?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지만 짜잔! 이 무슨 스위치죠? 자, 뭐 빛 때문에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 스위치는 레이저의 녹축 스위치입니다. 레이저 녹축. 특이하게도 각인이 미리 거꾸로 쓰여 있어요. 즉 이 스위치는 개발 의도가 애초에 역방향 기판, 뭔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그쵸? 애초에 역방향 기판을 고려해서 제작된 스위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인이 거꾸로 쓰여 있지만 사실은 이게 정방향이에요, 그쵸? 그리고 이 스위치의 클릭 말고 바닥 때리는 소리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제가 체리 스위치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바닥 때리는 소리가 그 딱딱한 소리가 안 난다 라는 게 이제 제가 그 체리 스위치를 좋아하는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이 레이저 녹축의 클릭키도 보면은 이 바닥 때리는 소리가 좀 차분해요. 게이트론의 리니어 스위치를 써보시면 많은 분들이 다시 체리로 갈아타십니다. 그 왜 그러냐면 그 스위치를 딱 때렸을 때 좀 하우징 재질 자체가, 스위치 하우징 재질 자체가 좀 딱딱한 재질인가 봐요. 그래서 딱 때리면 무슨 딱딱한 플라스틱 두 개가 탁 하고 때리는 소리 있죠? 딱딱한 소리, 그런 소리가 납니다. 근데 얘는 체리 스위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바닥 때리는 소리가 이렇게 잘 잡혀있는 스위치는 처음 봤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드는 스위치네요. 자, 이제 얘는 됐고, 얘를 좀 나중에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거 타건 영상 전설로 남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마이크 한번 가까이 대보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찍어봤던 타건 영상 중에서 제일 재밌는 영상입니다. 이건 역대급. 와, 이거 뭐야.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스테빌. 그나마 스페이스바 쪽에서 조금 소리가 좀 나주고요. 이 키캡 소리라고 하는 게 지금 보면은 제가 이 키보드에서 얘기할 건 아닌데 이 키캡 소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얘기하면 되겠다. 키캡의 소리라는 게 단순히 요 스위치가 뭐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건 아니고 키캡이 뭐가 꼽혀있느냐도 되게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보시면 같은 종류로 할지라도, 같은 셋에서 나온 거라 할지라도 키캡 길이가 길면 길수록 더 낮고 큰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그죠? 얘보다 얘가 2배 크기 때문에 얘가 좀 더 울림통이 넓다고 해야 되나? 그죠? 이 키캡 밑에 빈 공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피치가 낮은 그런 소리를 울리게 됩니다. 여기 보면 얘네 둘은 길이가 긴 키캡이죠? 바로 옆에 있는 한 칸 사이즈 키캡보다 낮은 소리를 냅니다. 그렇다면 제일 낮은 소리를 내면서 좀 볼륨이 큰 소리를 내주는 게 바로 스페이스바거든요. 그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그래서 얘도 보면은 다 같은 스위치가 쓰였지만 그나마 스페이스바는 좀 들릴 수 있는 정도. 굉장하죠, 그쵸? 이 키보드, 이 스위치 뭐냐 라고 하면 체리 스위치인데 저소음 적축 스위치가 쓰였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좀 뚜껑 색이 투명하다 보니까 잘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이 슬라이더 날개 요 끝에 보면 희끄무리한 거 보이시죠? 그쵸? 이 저소음 축은 그 양쪽 날개, 윙의 상단과 하단은 지금 가려져서 안 보이죠? 그쵸? 상단과 하단에 이런 식으로 좀 탄성력이 좋은 재질, 그런 다른 재질로 이 슬라이더가 만들어져 있어요. 슬라이더를 딱 뽑아보면 모습은 똑같지만 위랑 아래쪽에 그 하얀 희끄무리한 부분의 재질이 딴 게 쓰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살짝 고무같이 좀 이제 그 충격음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건가 봐요. 그래서 이게 날개 위랑 아래에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바닥을 내리칠 때에도 소음을 잡아주고요. 뗐을 때에도 소음을 잡아주는 겁니다. 일종의 댐퍼죠. 그래서 이렇게 황당하리만치 조용한 키보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루네트님께서 윤활을 잘 하셔가지고 서거김도 없고 소리도 안 나. 근데 이게 일반 기계식 리니어에 비해서 그 앞서 말씀드린 그 흰색 댐퍼 있죠? 그게 이제 위아래로 달려있기 때문에, 특히 아래 달려있는 것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데, 키감상 호불호가 많이 갈립니다. 살짝 우리가 그 기계식 리니어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맛이거든요. 딱 끊어지는 맛. 끝까지 쳤을 때 우리가 멤브레인의 그 흐물흐물하게 고무 이렇게 물렁물렁한 거 그 끝맛이 싫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계식을 찾는 건데, 이렇게 딱 끊기는 요 맛. 얘는 이제 그게 일단 좀 덜하죠. 그죠? 그렇다고 그 멤브레인의 고무 씹는 맛은 아니지만 딱 처음 느꼈을 때는 일단 호불호가 좀 많이 존재하는 그런 스위치고요. 이 저소음 적축이라고 하는 게. 근데 지금 조금 쳐보니까 좀 전반적으로 루네트님이 살짝 좀 높은 키압의 스프링을 쓰신 거 말고는 이 좀 저압 스프링을 바꾸면 뭐 적응 못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끝맛이 살짝 불분명한 거, 딱딱 끊어지지 않고 살짝 물컹물컹한 거, 그게 어느 정도냐면 이 에코 무접점이랑 좀 비슷한데 유의미한 차이가 없을 정도로 끝맛은 뭐 비슷비슷한 정도로 딱딱한 것 같아요. 다만 얘가 이제 소리라는 피드백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얘보다 먹먹하다라는 느낌이 좀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좀 오래 쳐보면 적응이 될 만한 수준의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좀 저소음 적축. 예전에 타건샵에서 한번 쳐본 적이 있는데, 그때 딱 치자마자 치자마자 바로 이건 내 건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에 바로 다음 키보드를 향해서 달렸던 적이 있었는데, 이게 또 진지하게 또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잡고 쳐보니까 적응 못할 만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은근히 한 대 들이면 좀 좋을 것 같다. 이거 완전히 이게 뭐 주변에서 내가 타이핑을 치는지 안 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정도의 그런 좀 닌자 같은 느낌, 그죠? 뭐 그런 느낌이에요. 다시 말하면 엄마 몰래 몰카하면 좋다는 얘기겠죠, 그쵸? 제가 막 롤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부모님의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손에 힘이 들어가겠죠, 그쵸? 막 분노에 차올라서 타이핑을 하고 있는데 부모님은 제가 컴퓨터 하고 있는 줄조차 모르는 그런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는 그런 키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키캡도 좀 검은색으로 더더욱 닌자 같고, 그 다음에 역시 또 빨간색에는 또 검은색 아니겠어요, 그죠? 검빨 조합, 진리의 검빨. 이 아노다이징의 질감 있죠? 표면 처리 질감. 이 표면 처리 질감이 정말, 이거는 제가 만난 키보드 중에서 이 표면의 질감은 이게 최고입니다. 이거 일반적인 그냥 샌딩 쳐가지고 아노다이징 한 거, 좀 샌딩을 치게 되면 좀 뭐가 자갈자갈한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굉장히 고와요. 이 느낌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 영화 아이언맨 보면 아이언맨 수트가 그 가지고 있는 그런 광택이 있죠. 그 광택과 그 질감. 그게 아이언맨 수트가 딱 이런 정도의 광택이란 질감이겠구나 한 그런 게 보여요. 이 광택이 이 공장은 좀 알고 싶다. 정말 입자가 고운 샌딩, 그죠? 이 샌딩 한 거 맞아? 근데 왜 툴마크가 없지? 이거 뭐야, 폴리싱 했나? 폴리싱 했는데 각이 살아있어 라고 의심이 들 정도로 굉장히 고운 그런 표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우리 무광으로 아노다이징 한 것들 보면 표면에 이지 처리라 그래가지고, 이지 처리가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데 그중에 화학적으로 이렇게 광을 죽이는 방법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거 하면은 여기가 살짝 이렇게 해서 손으로 이렇게 막 문대면 때처럼 일어나옵니다. 그리고 뭔가 계속 묻는 느낌? 오히려 뭐가 손에 계속 묻는 느낌? 좀 코팅이 좀 안 돼 있다? 손에 묻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런 좀 꺼슬꺼슬한 느낌을 주는 그런 무광 아노다이징들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게 아니에요. 이건 진짜 애플이야, 애플. 이 표면 처리는 커스텀 키보드계의 애플인 것 같아요, 애플. 자, 뭐, 굳이 한번 짚어보자면, 제 취향상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도 당연히 있겠죠, 그쵸? 제 취향은 아니다. 라고 싶은 게, 바로 이 안쪽 챔퍼입니다. 이 챔퍼를 감안하고 봐도, 살짝 요 틈새 있죠? 요 틈새. 이 틈새가 넓어 보여요. 좀 넓어서, 이게 좀 이렇게 헝해 보인다라는 거. 근데 또 그 헝해 보이는 느낌에 또 일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안쪽에 들어가는 이 챔퍼입니다. 이 챔퍼는 거의 뭐 루네포커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바로 루네포커다 라는 걸 한눈에 알 수가 있을 정도인데, 측면 방향 있죠, 이렇게 각도 좀 이렇게 요런 각도라든지 이렇게 좀 측면 각도에서 보면은 저 안쪽에 잇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이 좀 잘 들여다 보여요. 그래서 살짝 이게 좀 타이트한 느낌은 안 주고 좀 훤해 보인다는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을 좀 갖게 되는 게 좀 살짝 아쉬운 포인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키보드들이 굉장히 무거워요. 굉장히 무겁다는 얘기는 하판이 좀 두꺼워요. 재료를 빵빵하게 썼다는 얘기죠, 그쵸? 통울림을 잡기 위해서. 뭐 통울림이 없어요, 보세요. 통울림이라는 게 없어. 그냥 이 키보드의 스위치 자체의 소리만 나는 정도입니다. 그 456GT 있죠? 그 456GT만큼 통울림이 잘 잡혀 있어요. 통울림은 그냥 제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가 좀 살짝 두꺼운 하판 때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료를 빵빵하게 썼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생기는 부작용이 뭐냐면, 하판을 두껍게 가져감으로써 통울림을 잡는 대신에 키보드 높이가 좀 높아요. 경사 각도도 높지만, 경사 각도 말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포인트는, 경사 각도 말고 이 포인트를 한번 보세요. 컨트롤 키 쪽 보시면 얼만큼 높이가 차이가 나는지 좀 알 수 있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얘가 좀 보면은 살짝 높습니다. 저의 영원한 레퍼런스 앱코 무접점이랑 비교해 봐도 에코 무접점보다 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각도가 높은 게 아니라, 각도는 사실은 뭐 개인 취향상의 문제니까, 그죠? 이 부분이 좀 아쉬운 포인트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다 팜레스트를 쓰게 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는 해요.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좀 높이 덕후, 그죠? 높이 덕후에다가 낮은 자경 덕후이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뭐 제 취향상 안 맞는다, 제 취향 외적인 부분이다 라는 거지, 뭐 단점이라고 말하기는 좀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전반적으로 저소음적 축은 원래 좀 서걱인다 라고 하는 일반적인 인식이 있죠, 그쵸? 그런데 서걱임이 아예 없어. 소리가 안 나면 안 날수록 더욱더 서걱임은 잘 느껴지게 마련입니다. 근데 얘는 서걱임이 아예 없어. 뭐 스위치 슬라이더를 뭐 사포로 가셨는지 폴리싱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유날만 하신 거라면 정말 대단한 작업이고요. 정말 놀랄만한 결과물인 거고, 역시 루네트님께서는 좀 자신있게 저한테 이 키보드를 보내주신 게 다 이유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 루네트님은 개인적으로 그 키보드 수리, 조립, 윤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의뢰받아서 많이들 진행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보장하는 게 뭐냐면, 그 루네트님이 사진도 굉장히 잘 찍으시지만 그분 성향 자체가 굉장히 섬세하고 꼼꼼합니다. 그래서 뭘 맡기면 그게 없어요. 그래서 설렁설렁 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전혀 없고, 진짜 과도하리만치 꼼꼼하신 분이에요. 좀 깐깐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 혹시라도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윤활 같은 거 혹은 조립 그런 거 맡기시려는 분들은 루네트님 운영하시는 공방, 제가 그 주소 알아다가 요 밑에 디스크립션에다가 저도 이런 걸 해보네요. 그런 거 한번 적어 놓겠습니다. 사실 보면은 이런 거 조립하시는 분들 꽤 주변에 많기 때문에, 키보드 랩만 가도 엄청 많죠, 그쵸? 키보드 랩만 가도 엄청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한테 맡겨야지 좀 괜찮을까? 라고 고민들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루네트님 살짝 장인? 그런 거를 절대 지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도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알겠어요. 이분의 그 성향이 여기에서 드러나는구나. 그 뭐 루네트님께서 요거를 이제 한번 분해해 보려면 분해해 봐라 라고 하셨는데, 사실 좀 분해하기가 무섭고요. 한 가지 뭐 짚어야 될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밑에 보면은 이 키보드 기판을 골고루 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살이 이렇게 요 스위치랑 스위치 사이 부분에 요 길에 이 살들이 쫙쫙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판을 골고루 떠받쳐 주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우노 말고 도스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기판을 이중으로 체결해요. 그리고 기보강이라 그러죠. 보강판과 기판을 합쳐서 기보강이라 그러죠. 기판 더하기 보강 해가지고 그 기보강을 처음에는 기판은 여기다가 기판은 요 하판 쪽에 체결이 되고요. 보강판도 하판 쪽에 또 체결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기판 자체도 하판에 고정이 되지만 보강판도 고정이 되면서 이중으로 고정을 시키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흔들림을 꽉 잡아준다. 라는 게 그 포인트죠. 60%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다 루네포커 하면 다 알죠. 그쵸? 키감도 좋았는데 이 표면 처리까지 정말 이뻐요. 이거 본인이 직접 다 전수검사 하시면서 다 걸러내서 표면에 찍힘이라든지 긁힘으로 에이스 처리는 단 한 건도 접수되지가 않았다 라고 하시더라고. 옛날에 지나가는 말로. 진짜 그럴만하다 하고 생각이 됩니다. 좀 얘는 좀 뭐랄까,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얘는 좀 60%의 명품? 예, 명품이 아닌가. 제가 이제 꼭 한 번은 만나보고 싶었던 그런 키보드입니다. 일명 루네포커 U60 우노 도스를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노 도스 트레스 꽈. 자, 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키보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